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1340원 문턱에 다다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환율 분석 영상을 올렸던 게 9월 12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FOMC 하루 전까지 국내 환율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트렌드는 달러 약세였어요. 이 기간 원달러 환율은 1330원을 깨지 못하고 1320원대에서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19일 화요일에는 1320원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때 개인 투자자들, 수출입업체 사장님들, 심지어 외환 딜러들까지 어떻게 했느냐? 아, 이제 달러 더 안 오르는구나,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하면서 달러를 마구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21일 목요일 FOMC 쇼크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죠. 지난주 목요일에 왜 이렇게 환율이 치솟았느냐? FOMC 매파 스탠스 때문에 점수 70점 드릴게요. 나머지 30점을 채우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찍어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미 9월 12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 후로도 계속 달러 강세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 달러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제 블로그에서요. 9월 12일 영상에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환율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환율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를 단박에 만회해주는 불쑥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다. 환율이 막 10원, 15원 넘게 원웨이로 쭉쭉 올라가는 적극적인 상승세보다는 하락세를 만회해주는 선에서 소극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9월 12일자 영상은 11일자 데이터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11일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환율이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FOMC 효과로 단박에 치솟았죠. 결론적으로 환율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한 제 의견 맞춰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환율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술사의 시장 읽기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입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뜨고요. 후원자용 글이라는 거는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주 5회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비공개 글 시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코스피 코스닥 분석, 삼성전자 주가 분석, 지금 보고 계시는 원달러 환율 분석, 미국 주식시장 분석, 비트코인 시황이 들어가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이 후원의 최적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후원해 주실 경우에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전한 후원 혜택 한 달짜리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썼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검은 선은 상승했지만, 여기요. 파란 선은 평행선을 그렸다. 여기요. 비장의 신무기,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은 벼랑간 하락으로 돌아섰다. 여기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날 불쑥 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급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환율 상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9월 15일 우선 검은 선을 보면 이중 저항선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여기요. 돌파에 실패할 경우 이 자체만으로 환율 상승 의견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다음은 파란 선인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평행선 아니면은 조금 하락한 느낌이 든다. 일단 검은 선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이중 저항선에 막힐 경우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의견을 숏 환율 약세로 바꿀 생각이다. 여전히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뜻. 9월 18일 이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보시길. 검은 선과 파란 선의 상승세가 완전히 멈췄으며 둘 다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만에 하나 둘 다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필자는 더 이상 환율 상승 의견을 밀어붙일 수 없게 된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외환 당국의 너무나 뻔한 달러 매도 플레이가 시장 변동성과 데이터를 왜곡시키고 있다. 어쨌든 필자는 세계 지표를 토대로 의견을 정할 뿐이다. 아직은 환율 상승 의견을 꺾고 싶지 않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당시 환율 상황이고요. 환율은 1330원대 아래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어요. 이때 환율을 장중 흐름으로 변환해서 보자면 12일 장 초반 잠깐 올라가나 싶더니 누군가가 막대한 매도 물량으로 찍어 내렸습니다. 13일에는 장 초반 약간 미끄러지더니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대 이때를 위주로 누군가가 찍어 내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14일 날 장 초반부터 누군가가 엄청난 물량으로 찍어 내립니다. 쭉 내려갔다가 V자 반등이 나오니까 또 11시 한 20분 정도에 또 찍어 내리죠. 역시나 약발 효과가 있었어요. 15일에도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누군가가 엄청난 매도 물량을 폭탄을 던져서 환율이 계속 줄줄 흘러내리게 됩니다. 18일은 그냥 원웨이로 계속 줄줄줄 흘러
내렸죠. 결국 이 5일 동안 1330원도 아니었어요. 1329원 요 라인이거든요. 무조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일념하에 매도 폭탄 터지고, 그리고 9월 14일 넘지 못했죠. 9월 15일 조금 오전에 넘어서나 싶더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329원 아래로 환율을 끌어내렸습니다. 9월 18일에는 1329원 아래에서 내내 놀게 만들었죠. 이거는 누군가가 막대한 물량으로 환율 가두리를 쳐놓지 않았으면 이런 줄줄 흘러내리는 흐름이 연출되지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누가 했느냐? 바로 외환당국이죠. 애석하게도 99%의 개인들은 이 찍어 누른다는 느낌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환율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금융기관 딜링룸, 트레이딩 부서가 아닌다며야 특정 가격대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캐치하기 힘듭니다. 연간 수천만 원 지불하는 데이터 단말기를 사용해야 알 수 있어요. 이 매도 물량은요, 마치 3m 두께로 타설된 콘크리트 벽과 같은 느낌입니다. 딜러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아, 오늘 이 이상 올라가긴 힘들겠구나. 하지만 인위적으로 환율 시장을 조작하는 둑이 터져버리면 지난주 목요일과 같은 강력한 반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누르지 않았다면, 인위적으로 환율 레인지를 조절하지 않았다면 그간 환율이 꾸준히 올라와서 10원 가까운 급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FOMC 매파 스탠스를 감안하더라도 뭐 한 3, 4원 정도 올랐겠죠. FOMC 다음날 우리나라 원화 하락폭이 제일 컸다는 게 이를 증명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콜라병이 있는데 연락이 흔들었어요. 폭발하지 않은 건 억지로 입구를 꽉 닫고 있던 외환당국이란 병뚜껑 때문이었는데 9월 FOMC라는 병따개를 들이대자마자 콜라가 빵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물론 병 입구를 일부러 막지 않았다면 콜라를 흔들 때마다 간간히 콜라가 터져 나왔겠죠. 하지만 FOMC 병따개를 들이댔을 때 그 폭발의 강도는 현저히 작아졌을 겁니다. 이미 순리대로 콜라가 틈틈이 빠져나왔을 테니까요. 결국 지난주부터 콜라병이 살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외환당국이란 병뚜껑 덕분에 아, 잠잠하구나, 이제 환율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 결과 목요일날 환율 폭탄을 지대로 맞고 만 것입니다. 자, 19일 어제 일말의 불안감을 자아냈던 검은선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일단 이 자체만으로 환율 상승 이연을 꺾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 며칠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오늘처럼 소소한 반등이 나와주는 박스권 장세 환율이 높다는 뜻. 계속 환율이 흘러가는 모습은 절대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 9월 20일 FOMC 하루 전 달라진 건 없다. 검은선 홀로 상승을 했으며 나머지 선들은 하락을 했다. 필자가 상승 이견을 꺾지 않는 건 오로지 검은선 하나 때문인데 현재 이중저항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만약 돌파에 실패한다면 세 기선 모두 하락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의견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공교롭게도 내일 새벽 FOMC 발표와 맞물려 검은선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21일 목요일 FOMC 발표가 났죠. 검은선이 아니었다면 환율 상승에 대한 미련을 진즉에 버렸을 것이고 오늘 환율 급등의 과실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중기 변동성 검은선이 한동안 하락을 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 하지만 맨 위 검은선이 꺾이지 않고 저항선을 차례대로 격파해 나갔다는 건 환율 하락을 한 방에 만회하는 상승세가 나온다는 의미였다. 참고로 이 영상이 9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지난주 금요일자 데이터 기준으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검은선 꼬리는 변함없이 올라갔다. 이중 저항선을 거의 뚫어냈음. 파란 선이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으나 중장기 검은선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계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에 강력한 환율 상승세를 주장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환율이 오늘처럼 소소하게 하락해도 3원 가까이 빠졌잖아요. 이를 단박에 만회하는 중대박 반등세가 나올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한다. 큰손들의 수급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연두색 선은 국내 은행권의 달러 수급, 그리고 아래 그려진 빨간 선은 역외 헤지펀드의 달러 매수세.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9월 11일자 데이터와 지난주 금요일자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요, 연두색 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빨간 선도 지난번에 비해서 부쩍 높이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약간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위치는 분명히 그때보다 더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내 원달러 환율 플레이에 있어서 주연 역할을 하는 국내 은행권 수급, 조연 역할을 하는 여기 헤지펀드 수급 모두 많이 매수로 기울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분홍색으로 제가 수급 지지선을 그려놨었는데 이거는 이제 9월 11일자 영상에서도 등장시켰어요. 새로 제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거시적인 요소를 살펴보죠. 일단 다음 FOMC는 11월 1일이에요. 시차가 존재를 하고요. CPI 그리고 연준, 총재들의 발언, 의사록 공개, 중국 경제가 언제든지 또 악재가 터져 나올 수 있죠. 주요국의 통화 정책, 이런 요소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환율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몰라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막상 터져 나와야지 아 이때 있었구나 이렇게 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패스를 하고요. 두 번째, 땡땡의 수급. 세 번째, 땡땡땡땡의 상황. 이거를 살펴볼게요. 자, 땡땡 수급. 바로 달러 수급입니다. 외환당국이 위에서 아무리 짓눌렀지만 환율이 지난주 목요일날 튀어올 수 있었던 건 시중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됐기 때문. 무슨 얘기냐? 환율이 줄줄 흘러내려서 1320원대까지 위협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연주색선 수급 흐름을 보면은 제가 새로 그려놓은 요 분홍색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죠. 범위를 넓혀서 한눈에 보기에도 이때 당시에 연주색선의 위치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연주색선이 이 분홍색 지지선을 깨트리지 않고 이 위쪽에서만 계속 논다면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를 축으로 강인한 회복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상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국내 원달러 환율이라는 몸통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S&P 500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 쌍봉을 그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고 내다보는 약세론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봅니다. 저는 최근 1년 동안 나타난 이 상승세를요 뻥카, 데드캣 바운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나타난 역사적 고점을 축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던 게 최근 1년 동안 쭉 올라왔어요. 이게 결국에는 쭉 내려가게 되어서 이때를 축으로 계속 약세장의 일환이다. 네, 상당히 이때 나타난 상승을 저는 뻥카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대로 이게 줄줄 흘러내리든 아니면 요 좁은 범위 안에서 쌍봉을 그리기 때문에 당분간 S&P 500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국내 주식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달러 환율 분석할 때마다 제가 항상 삼성전자 주가 분석도 해드리고 있죠. 저는 6월 중하순부터 요때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식 절대로 사지 말라고 블로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구간,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뻥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달러 환율이 상승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초장기 달러 변동성 검은 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9월 11일 당시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장기 변동성 또한 지금 올라와 버린 상황입니다. 검은 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달러가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그려진 연두색선 큰 손들의 수급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주색선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원화 파워가 낮아지고 달러 파워가 세지면요. 그래서 연주색선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내다 파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죠. 단 9월 달부터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내 지난주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요 검은 선이 이 초장기 흐름 그리고 장기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한 요때 잠깐 연주색선이 나타난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었죠. 잠시나마 이거는 뻥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검은 선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유지되는 한 연주색선은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내 하락으로 방향을 틀고 잠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내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고점을 갱신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과 연계한 분석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그래프 내용은 9월 20일 기준으로 한 점, 가격 변동성 지표는 혼조세를 띠고 있었지만 국내외 달러 매수세는 견고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정해보자면 저는 환율 상승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줄줄 흘러내려서 1320원대 깨고 내려갈지라도 일거에 일을 많이 하는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상승 의견을 유지하고 싶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마술사의 시장읽기 후원자용 글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